고려의 두 번째 왕, 해종. 과연 그는 역사에서 가장 불운한 왕 중 한 명으로 기억될까요? 찬란한 업적을 남기신 태조 왕건이 맏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르는 순간부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때까지 단 2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은 피와 음모로 점철되었죠. 그렇다면 과연 그에게 왕위는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저주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옛 왕의 이야기가 아닌 권력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휘둘리고 부서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빚어낸 비극적인 서사를 통해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질문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고려 초기 경랑의 시대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고려를 건국하신 태조 왕건께서는 강력한 호족 세력들을 아우르기 위해 수많은 혼인 동맹을 맺으셨습니다. 이는 훗날 고려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정책이 되었지만 동시에 왕실 내부를 복잡한 핏줄과 이해관계로 얽어매는 거대한 그물망을 형성하게 되었죠.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힌 왕실 구조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불안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태조 왕건이 맏아들로 태어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훗날 해종이 되는 왕무입니다. 마지로서 정통성을 지녔지만 그의 어머니이신 장화왕후 오씨 가문의 기반은 다른 유력 호족 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숲속에서 홀로 우뚝 선 나무처럼 맏아들이라는 이름표가 주는 기대감만큼이나 그를 둘러싼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죠. 어린 왕무는 아마도 화려하지만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는 궁궐의 전경 속에서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미묘한 시선과 다른 왕자들의 존재를 항상 의식하며 성장했을 겁니다. 태조 왕건이 수많은 부인들과 아들들이 한데 모인 연애 자리에서도 그저 웃고 즐기는 분위기 이면에 흐르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권력의 미묘한 기류를 어린 나이부터 감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 태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미 그의 발미되는 왕권을 둘러싼 다툼의 씨앗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해류가 움직이듯 태조의 그림자 아래에서 해종의 운명은 이미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맏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할 것이 분명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으리라는 불길한 예감은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그의 곁을 맴돌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 해종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이 불안정한 왕좌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해종은 맏아들로서 태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의 발미대는 이미 권력 다툼의 씨앗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말씀드렸죠. 마치 잔잔한 수면 아래 거대한 해류가 움직이듯 태조의 그림자 아래에서 해종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불안정한 왕좌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시간은 943년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죽음은 고려 왕실의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와도 같았죠. 태조의 갑작스러운 서거와 함께 맏아들 왕무, 즉 해종은 마침내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즉위는 겉으론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순간부터 이미 피비린내 나는 왕위 계승 전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죠. 마치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지기 시작하면 누구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듯이 해종이 왕좌에 앉는 순간부터 고려 초기 왕실의 운명은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해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자리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태조 왕건은 생전에 수많은 호족들과 혼인하여 지지를 얻었죠. 이 다처제는 건국 초기 강력한 연합 기반이 되었으나 역설적으로 왕위 계승 시기엔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는 씨앗이 됩니다. 해종에게는 10명 이상의 이복동생들이 있었고 각자는 어머니의 친정인 강력한 호족 세력을 등에 업고 있었죠. 마치 여러 갈래의 강물이 한데 모여들듯 이복동생인 왕요, 훗날의 정종, 그리고 왕소, 훗날의 광종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외척 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해종의 왕위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조 왕건이 오랜 공신 박수리는 해종을 굳건히 지지하며 왕권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마치 왕실의 든든한 방패처럼 해종의 곁을 지켰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왕규와 같은 신흥 호족 세력이 등장하여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숲속의 맹수처럼 기회를 엿보며 권력의 정점을 노렸죠. 해종의 즉위식은 화려했지만 그 뒤편에는 이미 서로를 견제하는 이들의 시선과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을 겁니다. 밤이 깊어지면 궁궐 곳곳에서는 은밀한 모의가 이루어지고 신하들은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했습니다. 해종은 아마도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을 겁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 누구를 믿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뇌하며 고립감에 시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배처럼 그는 위태로운 왕좌에서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 속에서 해종의 짧은 통치 기간 중 가장 큰 사건이 터져나옵니다. 바로 왕규의 난이죠. 이 사건은 마치 끓어오르던 용암이 마침내 분출하듯 왕실 내부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왕규는 해종을 폐위하고 자신의 외손자를 왕위에 올리려 했다고 전해지죠. 그는 태조 왕건이 외척으로서 강력한 세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왕규가 실제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당시 왕실에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왕규의 난은 왕규 단독의 순수한 반란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건은 해종의 이복동생인 왕효와 왕소 세력이 해종을 압박하고 나아가 왕위를 빼앗기 위해 조작하거나 교묘하게 이용한 사건이었을까요? 역사는 때때로 승자의 기록으로 남겨지기 마련이죠. 패자의 목소리는 쉽게 지워지곤 합니다. 왕규가 실제로 반란을 꾀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계략에 의해 역모자로 몰리게 된 것인지 그 진실의 칼날은 여전히 날카로운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종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고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궁궐 안에는 병사들의 긴박한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고 왕규의 체포와 처형은 해종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공포와 배신감을 심어주었을 겁니다. 왕의 자리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테죠. 해종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공포와 배신감을 심어주었을 겁니다. 왕의 자리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테죠. 그렇습니다. 왕규의 난은 해종에게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왕규 개인의 순수한 반역이었을까요? 아니면 해종의 이복동생인 왕효와 왕소,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왕권을 흔들기 위해 교묘하게 꾸며낸 계략이었을까요? 역사의 기록은 종종 승자의 시선으로 다시 쓰여지곤 하기에 우리는 진실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더욱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왕규가 실제로 반란을 꾀했든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 되어 역모자로 몰렸든 이 사건은 해종의 통치에 돌이킬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귓속말과 의심의 시선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죠. 해종은 마치 사방에서 조여오는 거미줄에 갇힌 듯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가 진정 자신의 편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의 주변은 온통 불신의 벽으로 둘러싸인 듯 느껴졌을 테죠. 한때 굳건했던 태자의 자리도 이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모래성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해종의 번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고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는 신하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르죠. 왕의 자리는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한 모금 한 모금이 고통스러운 독배와 같았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시작된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 속에서 해종은 점점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해종의 건강을 급격히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가는 상황 속에서
그는 병석에 눕게 됩니다. 한나라의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려야 할 시기에 그는 자신의 생명조차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던 것이죠. 궁궐 안에는 병사들의 긴박한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고 왕규의 체포와 처형은 해종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공포와 배신감을 심어주었을 겁니다. 매일 밤 그는 자신의 침실문이 열릴까봐 혹은 언제든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할까 봐 두려움에 떨며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자리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사실은 해종에게 뼈아픈 깨달음이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가장 위험한 표적이 되는 자리였죠. 그는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고 모든 결정 앞에서 홀로 고뇌해야 했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여행자처럼 그의 주변에는 오직 끝없는 의심과 불안만이 가득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강력한 자가 아닌 가장 외로운 자가 되는 길임을 해종은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해종의 통치력을 더욱 약화시켰을 겁니다.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육체적 고통 속에서 과연 그가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의 눈에 비친 신하들은 충신이라기보다는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잠재적 위협으로 보였을 겁니다. 왕규의 난은 단순한 반란을 넘어 해종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종의 짧은 통치 기간을 피와 음모의 그림자로 물들였고 결국 그의 비극적인 최후를 향한 서막이 되고 말죠. 고려 초 왕실의 권력 다툼은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잔혹하게 짓밟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왕규의 난이 남긴 상처는 해종의 마음속에 깊은 불신을 새겼을 겁니다. 이제 그는 궁궐안 누구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외로운 섬이 되고 말았죠.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지친 회한과 함께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마치 그의 몸을 갉아먹는 독처럼 작용했을까요? 그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급격히 쇠약해져 갔습니다. 나라의 기둥이자 백성의 희망이어야 할 왕이 병석에 누워 고통받는 모습은 당시 고려 왕실의 불안정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을 겁니다. 온갖 암투와 음모가 들끓는 살얼음판 위에서 해종은 어쩌면 이미 죽음의 그림자에 둘러싸여 있었는지도 모르죠. 결국 그는 즉위한 지 불과 2년 5개월, 실질적인 재위 기간은 2년 4개월이라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 만에 세상을 등지고 맙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단순한 병사였을까요? 아니면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독살이었을까요? 역사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만 당시 궁궐의 숨막히는 분위기를 떠올려보면 의혹의 그림자는 너무나도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 남겨진 폐허처럼 해종의 빈자리는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죠. 해종의 쓸쓸한 죽음은 고려 초 왕실의 불안정한 권력 구조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퇴장은 다음 왕위 계승을 둘러싼 또 다른 피비린내 나는 암투의 서막을 열었으니까요. 해종의 이복 동생이었던 왕요, 즉 훗날의 정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그 역시 형과 다르지 않게 불안정한 기반 위에서 외척 세력의 견제와 시기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고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개혁군주로 평가받는 왕소, 즉 광종이 즉위하게 되죠. 광종은 형들의 비극적인 최후와 불안정한 왕권을 목격하며 마침내 강력한 전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피해 숙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해종의 죽음은 단순히 한 왕의 비극적인 퇴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려 초기 왕실의 권력 재편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이었던 셈입니다. 해종의 짧고도 비극적인 생애는 고려 초 왕실의 권력 투쟁이 얼마나 잔혹하고 비정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그는 태조 왕건이 맏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가졌지만 그것은 동시에 끝없는 음모와 배신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를 밀어넣는 무거운 족쇄와 같았습니다. 왕자는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홀로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온몸으로 독배를 마셔야 하는 가시밭길이었죠.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자리였지만 동시에 가장 외롭고 처절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자리였음을 그의 삶 자체가 웅변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 해종의 고뇌와 절망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울리는 듯합니다. 해종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 왕조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을 넘어섭니다. 권력이 가진 양면성,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어떻게 한 개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비극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죠. 시대의 경랑 속에서 무력하게 흔들리던 한 왕의 비극적인 삶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진정한 권력이란 무엇이며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해종의 쓸쓸한 최후가 남긴 깊은 그림자처럼 역사는 때로 승자의 화려한 기록보다 비극적인 패자의 이야기 속에서 더 많은 교훈과 통찰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처럼 불안정했던 고려 초 왕권은 과연 어떻게 강력한 전제 왕권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해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